예, 정말 투자자들은 그 악몽의 10월을 보냈고요. 11월을 맞이하면서 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종목별 리밸런싱 해야 될 욕구도 있고요.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월요일마다 오시는데요.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에서 시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천선이 한번 붕괴되고 나서 과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8대가 아니라는 얘기 이제 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반등이 오긴 왔는데요. 예. 반등의 양상이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반등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충분히 예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몇 가지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월 달에만 최고 14.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단기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업 실적하고 주가 사이에 괴리가 너무 떠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업 실적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350개 기업 정도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총 합쳐서 47조 6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니까 아무튼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작년 그 3분기 대비해서 16.5% 정도 증가했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3조 5천억 원으로서 4.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 대비해서도 5.2%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2%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3분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에 이익은 사상 최고로 났는데 네. 주가는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역시 이제 맨 마지막에 특히 금요일 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거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 반등의 영역은 코스피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2070이니까요. 2000을 한번 깼었고 대략 한 21,000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거기 아니면 이제 조금 밀어보면 한 2200 이 정도 볼 수 있나요? 2200보다는 조금 낮을 걸로 예. 보이고요. 2100에서부터 2150 사이 그 사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적응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한 달 전까지도 2,300, 400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1,000대로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의 주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주가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싸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싸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기술적이든 아니면 뭐 그 낮은 그 주가를 이용하던 이런 그 반등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적응 과정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요. 지금이 그 적응 과정이다. 즉 가격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적응 과정이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그 길게 되면 뭐 5개월 정도 지나면 주가가 이제 뭐 2,000포인트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이 부분에서 바닥은 좀 만들었다 당분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미 이제 그 낮은 가격이다 또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가 돼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과제는 가격에서부터 펀더멘탈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올해 4분기가 이익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전망이 나와야만 되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는 그런 그 내년도의 경기나 또 뭐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짧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상승하는 것도 2100에서부터 2150 그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올해 주식 시장은 2000에서부터 2150 그 사이 어디에선가로
아무튼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과하게 주가가 빠진 요인 가운데 수급상의 외국인 매도가 컸던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말에 그 마크 파버 인터뷰한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뭐 이익도 그렇고 경기도 그런데다가 환율 뭐 중국 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 본다는 얘기와 함께 2017년에 지난해 우리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주 챙겨가기 좋은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단기적인 숏 커버증으로 봐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뭐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거나 그럴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고요. 네. 10월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런 거는 주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굉장히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이 생긴 상태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을 산 그런 그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매매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냐 하면 역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현재의 시장은 매력적인 지수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의 지금 반등 또 상승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그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호전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이 또 어느 정도는 이제 호전이 돼야만 되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주가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려고 하는 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단기에 그치고 조금 이제 그 소강 상태로 돼버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까지의 흐름들도 대략 지금 지수대에서 아래로 2,000, 위로 한 2,150 이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얘기 여쭙는 건 좀 이릅니까? 뭐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럼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이제 연말에 또 고민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내년 흐름은 어떠세요? 내년 흐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800포인트를 깨거나 이런 일은 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 위로 상승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경기나 또는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데에서 그 힘이 붙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뭐 2,200포인트 이런 정도가 고점이 될 걸로 보이고 대신에 1,800포인트를 밀고 내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내년도에만 한 40% 정도 빠진다. 이러면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쉽게 나오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올해에서부터 한번 보면 올해 2,600에서부터 내려와서 밑으로 쭉 깔리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이 과연 하락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15번의 그 과정을 보면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2000년서부터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주가 하락하는 만큼 우리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금융위기를 넘으면서부터는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빠지고 이런 국면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내년도에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밑에서 쭉 깔리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봤냐면 사실은 뭐 미래에 대해서 주식도 그렇고 쌈도 그렇고 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1월에 시작됐으니까 11월, 12월 바짝 좀 땡겨볼까 내년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뭐 그리서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아래쪽으로의 고민들, 위쪽으로는 제한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번 주는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나 변수는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예, 그 중요한 이벤트로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네, 중간선거, 예. 그다음에 뭐 FOMC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죠. 중간선거는 과연 그게 진짜 재료가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제서부터 우리가 미국에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에 그렇게 그렇죠. 관심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이 선거에서 전에 워낙 블랙스완들을 몇 번 봐가지고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여러 얘기를 네.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보면 그 정반대의 모양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닐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FOMC도 이번 FOMC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11월 전체를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대략 이제 위로 오를 수 있는 한계치를 조금 단기적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반등이나 또 혹은 국면 모색, 또 혹은 포트 전환 이런 걸 좀 해가야 될 투자자들의 네. 시각입니다.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특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반등을 하고 했을 때에 가장 주역이 됐던 주식들은 역시 이제 낙폭이 컸던 주식들. 그 중에서 이제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주역이 됐죠. 가장 예. 큰 이 동력은 역시 이 믿을 수 있는 주식에 어려울수록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서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나갔던 것 중에서 우리가 제외시켜 놓고 갔던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3분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이익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기업 실적이 조금만 나빠지는 주식은 당일날 10% 이상 떨어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반영이 돼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3분기에 이미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이익이 좋았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주식을 선별해서 올라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그 모양의 일정 부분을 보였잖아요. 네. 4만 원에서부터 갑자기 한 10몇 퍼센트 이렇게 10%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10월 초에 주가 이익 발표할 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거는 예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에 나왔지만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3분기에 이미 발생한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고 이런 주식들을 선별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이미 발생한 실적을 한번 되돌이켜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네. 제가 이제 좀 더 선별해 네. 생각을 해보면 LG전자 같은 것도 그 안에 네.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기타 IT 관련주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수급으로 꼬였었던 게 풀렸고, 네,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네요. 실적 발표한 주요 대표 기업들 실적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이게 주가에 지금 적정하게 반영이 돼 있는가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좀 더 밀고 내려가는 국면이네요. 코스피가 1.2%, 코스닥도 1.1%로 조금 더 밀면서 흔들어대는 국면입니다. 예, 오늘은 약세 출발, 양봉 전환을 가장 기대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그런 장이 펼쳐질지 좀 더 두고 보시죠.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